예, 신정훈 의원입니다. 장관님, 중기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제도, 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또 청년들의 고용 여건 개선,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요. 기업과 청년들에게 굉장히 호응이 높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신규 가입자가 계속 줄고 있고 중도 해지자는 급증하고 있는데 2018년도 가입자가 중도 해지율은 2년 차에는 15%에 이르고요. 3년 차에는 26.9%, 27%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19년도 가입자의 경우는 2년 차부터 벌써 25%를 훨씬 넘는 그 해지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이렇게 중도 해지가 많으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나 청년 근로자의 고용 안정 그리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효과가 상당 부분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는 것처럼 실제 청년 근로자의 가입률은 중소기업의 경우 추락한 반면에 또 중견기업은 소폭이긴 하나 확대되고 있어요. 따라서 경제적 여력이 있는 중소 중견기업만 대래 수혜를 받고 있고 대부분의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들에게는 오히려 소외감을 고조시킨다는 그런 비판도 있는데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인센티브라든가 또 그 의무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페널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조화롭지 못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가장 주된 원인으로는 양측이 다 환영하는 제도이긴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개인당 월 20만 원 그리고 5년을 납입해야 된다는 그런 상당한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납입 비율을 보면 청년 재직자가 1이라면 기업은 1.7, 정부는 1.5를 부담하고 있는데 정부 지원 부담 비율을 좀 상향하고 기업 부담을 좀 축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 내일 채용 공제의 경우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는 기업의 기여금 10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도 기업의 규모별로 기업 납입 비율을 차등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고용노동부의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그것은 월 350만 원 초과자는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기부도 중소기업일수록 청년과 기업 간의 미스매칭이 많은 만큼 일정 부분 급여라든가 소득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한시 사업으로 시작됐고 최근 1년 일몰 기간을 연장하긴 했으나 이것으로 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채용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고용의 질을 제고하고 양질의 인력 양성을 위해서라도 사업기간 연장 그리고 또 지원 기준의 다각화,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이 이게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고용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고용보험기금으로 이제 전액 지원을 했으나 올해 9월부터 이제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20%는 기업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렇게 바꿨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업의 부담을 좀 완화해주면 아무래도 좀 유지가 좀 늘어나긴 하겠죠. 근데 현장의 인력 부족을 이제 많이 호소를 하고 있으면 저는 뭐 기업도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것은 좀 전향적으로 같이 검토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중기부에서는 이제 만약에 50인 이하를 한다면은 이제 고용부가 좀 달라서 50인 이하 기업이 중기부 대상으로는 지금 91%입니다. 그래서 차등화한다고 하는 게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기업의 규모나 환경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차등화해 볼 필요, 적극적으로 좀 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기준을 생각합니다. 50인이 아니고 좀 더 밑으로 내려서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전에 존경하는 이성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작년과 올해 초 지급이 이루어진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시행 시점 당시에는 부가세 과세 자료가 없어 일반 업종 배출 감소 확인이 불가능해서 선지급 후 정산하기로 했는데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행정적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금 기지급 당시 추후 일반 업종의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을 때는 환수하겠다고 안내한 바 있는데 지금 환수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예상하는 규모, 점검 방식은 어느 정도입니까? 환수를 하겠다는 이제 그 기본적인 계획은 있는데 뭐 지금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환수해야 되겠다는 걸 이제 구체적으로 네. 뭐 이렇게 만들어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다 준비되지 않고 있다는 건데 규모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대상 일반 업종 중에서 그거는 직접 해보지 않고는 좀 가늠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하기 어려우시죠? 네. 정부의 그 방역 지침을 위반했거나 부정 수급 등을 대한 환수 조치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지만은 그 소상공인 일반 업종 그 재난지원금을 지출했는데 다시 환수한다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것보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도 이 규모라든가 저는 이번에 소식보상금제도 내일 심사위원회 결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국회에 지금 보고오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 결과를 두고 보면 국민들 정서나 국회의 요구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내일 심사위원회 결정할 것 같으면 당연히 어느 정도에는 훨씬 전에 국회 보고에서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기부의 이 복잡한 이 정책의 효용성을 높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 문제에 있어서는 만약에 정부에 따라서는 중기부 장관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입장 표명을 해야 돼요. 내가 이따가 그리고 사실은 이것을 원칙을 이야기하고 지출한 것들을 다시 뿌리십시오. 그 재난정부의 선택에 맞게 그대로 이렇게 환수하지 않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라 이런 말씀이고요. 마찬가지로 소식보상금 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위에 곧바로 좀 제출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지원금이 나갈 때는 매출이 늘어나는 업체들한테 지원한다는 것은 좀 사례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취지가 있었고요. 이제 환수를 원칙으로 한다는 다소 좀 애매한 표현의 이제 사업 공고가 있었고 이 부분은 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와 행정부가 좀 소통을 해서 뭐 달리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는 게 저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이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